그 순간 선옥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민 회장의 방에서 며느리 미경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경의 옷깃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평소보다 조금 헝클어진 것 같았습니다. 어? 저게 뭐지? 선옥은 순간 멈춰서서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은 선옥을 발견하자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시어머님. 할아버님께서 약 드실 시간이라고 해서 갖다 드렸어요. 라며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선옥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경의 당황한 표정과 흐트러진 모습이 단순히 약을 갖다 준 것 치고는 너무 어색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전북 남원의 작은 마을에 아침 해가 떠오르면 이선옥은 어김없이 눈을 뜹니다. 68세의 나이에도 새벽 5시 30분이면 자연스럽게 잠에서 깨어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남편 민철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침대 한쪽은 비워둔 채 잠을 청하곤 했습니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선옥은 몸을 일으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새벽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며 마음속 답답함을 조금이나마 달래주었습니다. 뒤뜰에서 들려오는 닭들의 울음소리가 하루 일과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선옥은 간단히 세수를 마치고 회색 앞치마를 두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얘들아, 잘 잤니? 배고프겠구나. 닭장 문을 열어주며 정겨운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닭들이 우르르 나오며 모이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니 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30여 년간 세무 공무원으로 일하며 바쁘게 살았던 선옥에게 이런 평화로운 아침은 새로운 선물과 같았습니다. 도시의 복잡한 업무에서 벗어나 자연과 함께하는 삶은 마음에 깊은 위안을 주었습니다. 텃밭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선옥은 잠시 걸음을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속에 자리한 걱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아들 민재와 며느리 윤미경이 곧 이곳으로 내려올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재는 42세의 나이에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결정하며 어머니와 함께 시골에서 살고 싶다고 말했었습니다. 36세의 며느리 미경도 시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 사는 게 좋겠다며 동의했습니다. 겉으로는 반가운 일이었지만 선옥의 마음 한구석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래도 같이 살면 불편하지 않을까? 나도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졌는데. 선옥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호미를 집어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진 터라 갑자기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특히 며느리 미경과는 그동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만났기 때문에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어색하고 걱정스러웠습니다. 미경은 성격이 무뚝뚝하고 표현이 서투른 편이었습니다. 키는 작은 편이지만 똑똑하고 일처리가 빠른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감정 표현을 잘하지 못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종종 선옥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을 무심코 내뱉곤 했습니다. 시어머님,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라든가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그럴 때마다 며느리니까 이해해야지라며 속으로만 삼켰습니다. 상추와 고추, 토마토가 자라고 있는 작은 텃밭을 돌보며 선옥은 계속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복잡한 생각들이 사라지며 마음이 차분해지곤 했는데 오늘은 왠지 그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와의 동거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해서 마음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가족이 함께 사는 건 복이야. 외로운 노후에 혼자 있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 거야. 선옥은 스스로를 다독이며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싱그러운 채소들에 물을 주며 마음속 걱정을 털어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미경의 차가운 말투와 무표정한 얼굴을 떠올리면 괜히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선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함께 살면서 서로 갈등이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이 앞섰습니다. 텃밭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선옥은 시아버지 민 회장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85세의 고령에도 정정하신 시아버지는 아직 깊은 잠에 빠져 계셨습니다. 민 회장은 선옥이 시집 온 이후 줄곧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고,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아버님도 가족들이 모여 살면 더 좋아하실 텐데. 선옥은 문을 조용히 닫으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곧 찾아올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과연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릴까 하는 의문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같이 살아보면 좀 더 가까워지겠지. 나도 며느리도. 선옥은 마음속으로 되뇌며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일상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가운데 하루 또 하루 평범한 시골 생활이 이어져 갔습니다. 며칠 후 선옥의 집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들 민재와 며느리 미경이 서울에서 짐을 정리하고 시골집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트럭 한 대 분량의 짐들이 마당에 쌓이면서 평온했던 집안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동안 건강하셨죠? 미경은 선옥에게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여전히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키 작은 체구의 단정한 옷차림을 한 미경의 모습은 언제 봐도 어딘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선옥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그래, 고생 많았다. 어서 들어와서 쉬어라고 말했습니다. 민재는 아버지를 닮아 체격이 좋은 편이었고 성격도 온화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함께 살 수 있어서 정말 기뻐요. 서울에서 내려오는 길에 시장에서 좋은 과일도 사왔어요 라며 환한 미소를 보였습니다. 선옥은 아들의 밝은 모습에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하지만 며느리 미경의 무뚝뚝한 태도는 여전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면서도 시어머님, 이 방은 너무 습해요. 곰팡이 냄새도 나고 요라든가 부엌 시설이 좀 낡았네요. 가스레인지도 교체해야겠어요 같은 말들을 서슴없이 내뱉었습니다. 선옥은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찔렸지만 그래, 오래된 집이니까 그럴 수밖에라며 애써 이해하려 했습니다. 짐 정리가 끝난 후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선옥은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을 내놓으며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모였으니 맛있게 먹자고 말했습니다. 시아버지 민 회장도 식탁에 자리를 잡으며 이제야 집다운 집이 됐구나라며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식사 도중에도 미경의 차가운 반응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님, 요즘은 나트륨 섭취를 줄여야 한다고 해요. 짠 음식은 몸에 좋지 않거든요라며 선옥이 준비한 음식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선옥은 그래, 알겠다. 다음부터 주의하마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서운함이 밀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옥은 혼자 설거지를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함께 사는 게 쉽지 않구나. 며느리 마음을 맞추기가 이렇게 어려울 줄이야. 30여 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과의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민재와 미경의 대화 소리가 신경 쓰였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많이 외로우셨나 봐. 우리가 잘해드려야겠어.
민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자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시어머님도 좀 변하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생각들이 많으시잖아요. 선옥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는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옥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침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시어머님, 저는 아침에 빵이나 시리얼을 먹는 게 습관이에요. 밥은 좀 부담스러워요라며 또다시 선옥의 마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럼 내가 따로 준비해 줄까?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시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미경의 말은 정중했지만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선옥은 그래, 알겠다라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차갑게 대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 선옥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 즐겨보던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는데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인해 집중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드라마 속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다정한 모습을 보면서 저런 관계가 부럽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다가 문득 시아버지 방 쪽에서 작은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선옥은 혹시 시아버지께서 무슨 일이 있으신가 싶어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선옥의 눈에 이상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시아버지 민 회장의 방에서 며느리 미경이 조용히 문을 열고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경의 옷깃은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도 평소보다 조금 헝클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지? 선옥은 순간 멈춰서서 미경을 바라봤습니다. 미경은 선옥을 발견하자 깜짝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시어머님. 할아버님께서 약 드실 시간이라고 해서 갖다 드렸어요 라며 서둘러 설명했습니다. 그래, 고생했다. 선옥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미경의 당황한 표정과 흐트러진 모습이 단순히 약을 갖다 준 것 치고는 너무 어색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선옥의 마음속에는 묘한 의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 미경이 시아버지 방에서 나오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흐트러진 옷깃과 상기된 얼굴, 그리고 당황한 표정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야. 선옥은 스스로를 달래려 했지만 한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미경의 차가운 태도와는 달리 시아버지에게만은 유독 친근하게 대하는 모습이 새삼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옥은 일찍 일어나서 부엌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귀를 기울여 보니 시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소리였습니다. 미경의 목소리와 민 회장의 목소리가 섞여서 들려왔습니다. 할아버님, 이런 건 어떠세요? 그래, 좋구나. 미경이가 챙겨주니까 든든하다. 대화 내용 자체는 평범했지만 선옥에게는 왠지 모르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인 자신보다 시아버지와 더 가까운 사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선옥의 의심은 더욱 구체화되었습니다. 미경이 시아버지와 함께 시장에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선옥이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데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미경은 민 회장의 팔을 부축하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할아버지와 손녀가 아니라 다른 관계처럼 보였습니다. 어머님, 할아버님 모시고 병원 다녀왔어요.
미경이 들어오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은 아무도 병원에 간다는 말을 듣지 못했었습니다. 병원에? 아버님께서 어디가 불편하시다고 하셨나? 아, 정기 검진이에요. 괜찮으세요? 미경의 대답은 간단했지만 선옥에게는 뭔가 숨기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의 병원 일은 모두 선옥이 챙겨왔는데 갑자기 며느리가 나서서 하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아버님 모시고 나갈 땐 말이라도 좀 하든가. 당신이 며느리지 간병인이야? 선옥은 참았던 말이 터져 나왔습니다. 평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던 선옥치고는 드물게 감정이 격해진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 동네 병원 위치를 몰라서 같이 간 거예요. 미경은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선옥의 의심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선옥이 중얼거리듯 말하자 미경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시어머님, 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별말 아니다. 그냥 혼잣말이야. 선옥은 대충 둘러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식탁의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미묘한 기류를 감지했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선옥은 시아버지와 미경을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민 회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사를 하고 있었지만 미경은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선옥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 그날 밤 선옥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선옥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살짝 열어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미경이 휴대폰을 들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있어서 내용은 정확히 들리지 않았지만 몇 마디는 들을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중에 말해줄게. 지금은 말 못해. 조금만 더 기다려. 때가 되면 다 말할 거야. 미경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약속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선옥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역시 뭔가 있어. 저건 분명히 숨기는 거야. 선옥은 문을 살짝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마음속에는 확신에 가까운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사이에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선옥은 밤새도록 잠들지 못한 채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가족 간의 평화가 깨질까봐 걱정되면서도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평온했던 시골 생활에 먹구름이 들이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선옥은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아버지 방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신음소리가 섞여 나왔습니다. 아버님! 선옥은 급히 달려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민 회장이 침대 옆에 쓰러져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무슨 일이에요? 미경이 잠옷 차림으로 뛰어왔습니다. 선옥보다 먼저 민 회장에게 다가가 맥박을 재어보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119에 신고해야겠어요. 빨리요. 미경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옥은 미경의 신속한 대처에 놀랐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곧 구급차가 도착했고 민 회장은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선옥과 미경, 그리고 급히 연락받고 온 민재가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선옥은 미경의 모습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미경은 계속해서 손을 비비며 불안해하고 있었고 때때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평소 감정 표현을 잘하지 않던 미경치고는 매우 이례적인 반응이었습니다. 왜 저렇게 걱정하지? 마치 자신의 친할아버지라도 되는 것처럼. 선옥의 마음속에는 또다시 의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과도한 걱정이 오히려 더 수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몇 시간 후 의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시적인 어지럼증으로 쓰러지신 것 같아요. 하지만 나이를 고려해서 하루 정도 입원 관찰하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미경이 먼저 대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옥은 이런 미경의 모습이 더욱 의아했습니다. 민 회장이 병실로 옮겨진 후 선옥은 병문안을 갔습니다. 그런데 병실 문 앞에서 미경이 혼자 서서 눈물을 훔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미경은 선옥이 오는 것을 보고 급히 눈물을 닦으며 평정을 되찾으려 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그냥 먼지가 들어가서요. 미경의 변명은 어색했습니다. 선옥은 더욱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병실에서 민 회장은 의식을 회복한 상태였습니다. 미안하다, 선옥아. 괜히 걱정 끼쳤구나.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건강이 최우선이죠. 선옥이 대답하는 동안 미경은 조용히 민 회장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선옥에게는 지나치게 친밀해 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미경이 저는 병원에서 하룻밤 지낼게요라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내가 있을게. 선옥이 말하자 미경은 시어머님은 집에서 쉬세요. 제가 할게요라며 고집했습니다. 결국 미경이 병원에 남기로 했고 선옥과 민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선옥은 미경의 방을 정리하다가 우연히 그녀의 가방에서 떨어진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선옥은 잠시 망설이다가 수첩을 펼쳐봤습니다. 거기에는 미경의 손글씨로 적힌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민 회장님의 병을 처음 알았을 때 너무 충격이었다. 시어머니께 알릴까 수십 번 고민했다. 하지만 회장님이 말리셨다. 선옥이는 걱정 많아서 안 돼. 나 좀만 더 버틸게. 그 말이 마음에 걸렸다. 선옥은 손이 떨렸습니다.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으실 때마다 혼자 가시는 게 안쓰러웠다. 나라도 함께 가서 돕고 싶었다. 회장님께서는 미경아, 고맙다. 내가 있어서 든든하다고 하셨다. 회장님의 약을 챙겨드릴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시어머니께는 비밀로 해달라고 하시지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언젠가는 알려드려야 하는데. 선옥은 수첩을 읽으며 점점 멍해졌습니다. 자신이 본 것은 불륜이 아니라 병간호였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미경이 시아버지와 가깝게 지낸 이유, 병원에 함께 간 이유, 그리고 비밀스럽게 행동한 이유가 모두 명확해졌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선옥은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자신의 의심과 차가운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미경은 시아버지의 병을 숨기려고 애쓰면서도 정성껏 돌봐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어떻게 사과해야 할까? 선옥은 밤새도록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며느리에게 했던 차가운 말들과 의심스러운 시선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이제야 미경의 진심을 알게 되었지만
그동안 쌓인 오해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옥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미경의 수첩 내용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는지 깨달으며 자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고 부끄러워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구나. 선옥은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침 준비를 하는 손길에도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서 밤을 새우며 시아버지를 돌보고 있을 생각하니 더욱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오전 중에 민재가 병원에서 연락을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상태 많이 좋아지셨어요. 오늘 오후에 퇴원하실 수 있대요. 미경이가 밤새 정말 잘 돌봐드렸어요. 그래, 다행이다. 선옥의 목소리는 침울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의 기운 없는 목소리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깊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미경과 민재가 민 회장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선옥은 현관까지 나가서 맞이했지만 미경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죄책감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님, 많이 피곤하시죠? 어서 방에서 쉬세요. 고맙다, 선옥아. 미경이가 밤새 옆에서 지켜줘서 든든했다. 민 회장은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였지만 미경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선옥은 이 말을 들으며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미경은 시아버지를 방으로 모신 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옥은 미경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선옥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평소라면 미경에게 고생했다며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건넸을 텐데 지금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미경아, 밥 먹자. 식탁에 앉은 미경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밤새 병원에서 지낸 탓에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생겨 있었고 평소보다 더 말수가 적었습니다. 미경이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병원에서 밤새 지키느라. 민재가 아내를 위로했지만 미경은 담담하게 괜찮아요 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선옥은 식사 내내 미경을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며느리의 지친 모습을 보니 더욱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던 그 시간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경은 저는 좀 쉴게요라며 일찍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옥은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해서 미경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사과하지?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선옥은 여러 번 미경의 방 앞까지 갔다가 돌아서기를 반복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선옥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미경의 수첩에 적힌 내용들이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께 알릴까 수십 번 고민했다는 구절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경이가 얼마나 고민했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선옥은 이불을 뒤집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자신의 편견과 의심이 얼마나 상처를 줬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선옥은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미경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특별히 신경 써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경은 저는 식욕이 없어서 커피만 마실게요라며 거절했습니다. 많이 피곤하구나. 무리하지 말고 쉬어라. 선옥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미경은 괜찮아요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예전보다 더 차가워진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선옥은 미경이 혼자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평소라면 함께 도와주었을 텐데
지금은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오후에는 미경이 시아버지의 약을 챙겨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성스럽게 약을 준비하고 물까지 떠다 드리는 모습이 선옥의 가슴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미경이가 대신 하고 있구나. 저녁 식사 시간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민재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 미묘한 기류를 느끼고 있었지만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해 답답해했습니다. 어머니, 요즘 기분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다, 별일 없어. 선옥은 대충 둘러댔지만 마음속으로는 내가 잘못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날 밤 선옥은 또다시 미경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여러 번 문을 두드리려다가 손을 내렸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일은 꼭 사과해야겠다. 선옥은 다짐하며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선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미경을 피하듯 지내면서도 마음속 죄책감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미경이 여전히 시아버지를 정성껏 돌보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찔렸습니다. 민재가 저녁 산책을 나간 사이 선옥은 용기를 내어 미경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미경아, 잠깐 시간 있니? 네, 들어오세요. 미경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선옥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미경은 침대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선옥이 들어오자 책을 덮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미경아, 나 정말 미안했다. 선옥의 첫마디에 미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던 선옥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아버님 돌봐드리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나는 이상하게 생각했다. 선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속마음을 털어놓기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습니다. 미경의 표정이 조금씩 변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알고 계셨어요? 어제 내 수첩을 봤다. 미안하다. 몰래 본 것도 미안하고 그동안 널 의심한 것도 정말 미안해. 선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것이 처음이라 어색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습니다. 미경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님께서 시어머님께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걱정하실까 봐서요. 그래. 아버님다운 생각이야. 나 걱정 많다는 거 아시니까. 처음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시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런데 할아버님이 간곡히 부탁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어요. 미경의 목소리에도 조금씩 감정이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아, 내가 날 피할까봐, 뭐라 할까봐 겁났어.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내가 아버님과 선옥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했던 의심을 입에 담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시어머님, 설마 저를 그렇게 생각하신 건 아니죠?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선옥의 말뜻을 알아차린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나도 내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 미쳤었나 봐. 선옥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부끄러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미경도 눈물을 보였습니다. 시어머님, 저도 처음엔 어머님이 너무 어려웠어요. 말도 조심스럽고
혹시 기분 나쁘게 하지는 않을까 항상 걱정했거든요. 정말? 네. 그런데 같이 살면서 알겠더라고요. 어머님도 제 마음처럼 외로우셨다는 걸. 그래서 더 가까워지고 싶었는데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오해만 샀나 봐요. 미경의 고백에 선옥은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며느리도 자신처럼 외로웠고 가까워지고 싶어 했다는 사실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미경아, 나도 너랑 가까워지고 싶었어. 근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해져서 가족과 함께 사는 게 어색했거든. 저도 그래요.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할아버님 병간호하느라 고생 많았지? 나 몰래 얼마나 힘들었을까. 괜찮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시어머님께 말씀드리지 못해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제 알았으니까 됐어. 앞으로는 나도 함께 돌볼게. 아버님은 내 시아버지이기도 하잖니. 네. 고맙습니다. 선옥은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던 며느리의 손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미경아, 우리 이제 진짜 가족처럼 지내자. 서로 솔직하게 말하고 힘든 일 있으면 함께 나누고. 네, 시어머님.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같은 부엌에서 처음으로 함께 차를 마시며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서로에 대해 몰랐던 이야기들,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감정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미경아, 내일부터는 아침도 함께 먹자.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네, 시어머님. 저도 시어머님께 맛있는 음식 해드릴게요. 달빛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며 두 사람을 따뜻하게 비춰주었습니다. 오해로 얼어붙었던 관계에 봄 기운이 찾아온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던 집안에 또 다른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시아버지의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 숨겨진 낡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봉투는 먼지가 쌓여 있었고 겉면에는 선옥에게라고 민 회장의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선옥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진단서 몇 장과 함께 손으로 꾹 눌러 쓴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진단서를 보니 민 회장의 병명과 치료 경과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선호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내가 많이 아프거나 세상을 떠난 후일 것이다. 미안하다. 너에게 숨긴 것이 하나 더 있어. 선옥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미경이는 내 오랜 친구 김 사장의 딸이다. 김 사장이 세상을 떠나며 나에게 마지막 부탁을 했지. 내 딸 미경이를 내 며느리로 삼아달라고. 그때 미경이는 20살이었고 갈 곳이 없었어. 선옥은 편지를 읽으며 점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미경이와 만나기 전부터 미경이를 알고 있었다. 내가 소개해 준 거야. 하지만 미경이에게는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했지. 미경이가 부담스러워 할까 봐서. 그 애는 자신이 우리 가족에게 신세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진심으로 우리를 가족으로 여겨왔어. 선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부터 미경이는 내 딸이자 며느리였어.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도와줬는지 몰라. 내 병원 일도 약 챙기는 일도 모두 미경이가 맡아서 했지. 그 애는 정말 천사 같은 아이야.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선호가 미경이를 좀 더 따뜻하게 대해줘. 그 애는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든.
너만이 그 애에게 진짜 어머니가 될 수 있어. 미경이도 너를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힘들어하고 있어. 선옥은 편지를 읽으며 흐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미경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선호가 미경이한테는 아직 이 이야기를 하지 마라. 그 애가 준비가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야. 지금은 그냥 따뜻한 시어머니가 되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편지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며 선옥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미경이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그 애 없었다면 민재도 지금처럼 행복하지 못했을 거고, 나도 이렇게 평안하게 늙어갈 수 없었을 거야. 선옥아, 고맙다. 그리고 미경이를 부탁한다. 선옥은 편지를 가슴에 꽉 안으며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그리고 미경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제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미경이 서 있었습니다. 빨래를 널고 들어오다가 선옥이 시아버지 방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미경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선옥은 편지를 들고 있는 손을 뒤로 숨겼습니다. 아직 미경에게 이 사실을 말할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버님 생각이 나서. 괜찮으세요? 많이 우셨는데. 미경이 선옥의 눈가를 닦아주려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 순간 선옥은 참을 수 없이 미경을 껴안았습니다. 미경아, 너 정말 대단한 아이야. 나 같은 노파가 뭐라고. 시어머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미경은 당황했지만 선옥을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선옥의 품에 안긴 미경은 작고 따뜻했습니다. 미경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시어머님.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선옥은 미경의 등을 토닥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는 미경을 진짜 딸처럼 사랑하겠다고, 그동안의 부족함을 채워주겠다고. 미경아, 오늘 저녁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게. 뭐가 먹고 싶어? 시어머님이 해주시는 거라면 뭐든 좋아요. 미경의 대답에 선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선옥은 정성스럽게 미경이 좋아할 만한 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식탁에는 따뜻한 분위기가 흘렀고, 민재도 어머니와 아내의 변화된 관계를 느꼈습니다. 어머니, 요즘 많이 밝아지셨네요. 그래,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좋구나. 선옥은 미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경도 환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말 행복해요, 시어머님. 그 순간 선옥은 민 회장의 편지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미경이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정말 그랬습니다. 미경은 이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봄이 찾아왔습니다. 선옥의 집 마당에는 미경이 정성껏 심은 꽃들이 활짝 피어났습니다. 노란 개나리와 분홍빛 벚꽃, 그리고 하얀 목련이 어우러져 마치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겨울 동안 앙상했던 나뭇가지들도 새순을 틀어내며 생명력을 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꽃들이 정말 예쁘게 피었네요. 미경이 마당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예전의 무뚝뚝하고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따뜻하고 밝은 얼굴로 변해 있었습니다. 내가 정성껏 심어서 이렇게 예쁘게 피었구나. 고마워, 미경아. 선옥도 미경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진짜 딸처럼 느껴졌습니다. 함께 지낸 지 몇 달 만에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만 했습니다. 평상에서는 민 회장이 따뜻한 봄볕을 받으며 졸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고 무엇보다 가족들의 화목한 모습을 보며 마음의 평안을 되찾으신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님, 점심 드실 시간이에요. 미경이 다가가서 민 회장을 깨웠습니다.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할아버지를 모시는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선옥도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이 협력해서 시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은 보기에도 따뜻했습니다. 고맙다, 미경아. 선옥아, 너희 덕분에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구나. 민 회장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해결되고 화목해진 모습이 무엇보다 기뻤습니다. 부엌에서는 선옥과 미경이 함께 점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각자 따로 하던 일을 이제는 자연스럽게 함께 나누며 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 이 김치 정말 맛있어요. 어떻게 담그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 미경이가 좋아하니까 기분이 좋네. 다음에 같이 담가보자. 네, 꼭 배우고 싶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서울에서 민재가 내려왔습니다. 요즘 민재는 주말마다 가족들을 보러 오곤 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의 관계가 좋아진 것을 보며 마음이 놓였고 시골 생활의 여유로움도 마음에 들어했습니다. 어머니, 미경아, 안녕하세요. 할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마당 평상에서 쉬고 계셔. 어서 들어와서 손 씻어라. 선옥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민재는 아내와 어머니가 나란히 서서 자신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요즘 집안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네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 우리 미경이가 있어서 그런가 보다. 선옥이 미경의 어깨를 다정하게 토닥였습니다. 미경도 부끄러운 듯 웃으며 시어머님이 잘해주셔서 그래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모습은 평화롭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할아버지를 중심으로 3대가 함께 모여 앉은 모습이 그림 같았습니다. 할아버님 건강하시죠? 약은 꼬박꼬박 드시고 계세요? 물론이지. 미경이랑 선옥이가 번갈아가며 챙겨주니까 깜빡할 수가 없어. 민 회장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지내는 일상이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식사 중에 선옥은 미경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 자신이 얼마나 큰 오해를 했었는지, 그리고 미경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날 나는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는 걸 봤지만 그날 내가 정말로 본 건 가족이었다. 선옥의 마음속에서 지난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의심과 오해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따뜻한 추억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생각하세요? 미경이 선옥에 잠긴 표정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가족이 함께 있으니까 좋다는 생각이었어. 저도 그래요. 정말 행복해요. 미경의 대답에 선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완전한 가족이 되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가족들은 마당에 나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재는 할아버지와 바둑을 두었고 선옥과 미경은 꽃들을 가꾸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경아, 올 가을에는 김장도 함께 담가보자. 내가 좋아할 만한 맛으로 담글 테니까. 네, 정말 기대돼요. 시어머님께 많이 배우고 싶어요. 그래, 우리 미경이가 이렇게 관심 가져주니까 고맙구나. 저녁 무렵 민재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가족들은 현관까지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미경아, 잘 지내세요.
다음 주말에 또 올게요. 조심해서 가라. 회사 일도 무리하지 말고. 네, 시어머님. 할아버님도 잘 돌봐드릴게요. 미경의 대답에 선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밤이 되어 집안이 조용해지자 선옥은 창문 너머로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불안하고 외로웠던 마음이 이제는 평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만나서. 선옥은 마음속으로 민 회장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미경에게도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옥의 집에는 평화롭고 행복한 일상이 자리 잡았습니다. 오해와 갈등으로 시작되었던 동거는 이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가족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봄꽃이 만발한 마당처럼 이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